봅시다. 지난 시간에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기본적인 것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집합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모아놓은 것들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집합 기호를 대문자로 쓰고 원소만에는 콤마를 이용해서 써준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기호 가로치고 앞에다가 n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생긴 각각의 원소들이야. 원소가 총 몇 개 있다고? 7개 있습니다 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집합의 원소입니다 라는 표현은 삼지창으로 한다. 이 각각의 애들을 뭘로 가지고 있다? 원소로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집합의 원소 중에 전체 혹은 일부를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한다?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한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여기 있는 맨 앞에 있는 원소 하나를 모아놓은 집합도 부분 집합이 되고 이 원소 하나를 모아놓은 집합도 부분 집합이 되고 알겠어? 이렇게 두 개를 모아놓은 집합도 부분 집합이 되고 얘 하나를 모아놓은 집합도 부분 집합이 되고 그래서 부분 집합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고 부분 집합의 개수는 자 A의 부분 집합 X에 대해 될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 다시 얘기하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선택권을 가진 원소가 몇 개인지로 결정을 한다. 지금 여기 있는 7개 모두의 원소는 여기에 뭐 할 수 있다?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집합 X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각각의 원소가 2가지씩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2가 몇 통 곱해진 2의 7승 총 128개의 부분 집합을 가질 수 있고 됐어? 그 중에서 찐 부분 집합이라 그랬다. 진짜 부분 집합 누구를 제외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의 개수고 자기 자신 몇 개만 제외할 수 있으면 된다. 한 개만 제외해 줄 수 있으면 된다. 알겠어? 그 다음 특정 원소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으면 이 특정 원소를 마찬가지로 제외하고 선택권을 가진 원소가 몇 가지인지에 따라 부분집합의 경우의 수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건이 이렇게 나왔다.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라. 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반드시 어떤 원소 1과 2라는 이 두 개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다. 됐어? 요 두 개는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몇 개의 원소가 5개의 원소가 여기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집합 X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여기까지
2의 5승까지 해서 32가지의 집합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야. 요 조건에 얘는 집합 X의 원소가 아니다. 얘는 집합 X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조건까지 추가가 돼. 그러면 두 개는 확실히 들어가는 거, 두 개는 절대 안 들어가는 거. 나머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원소는 몇 개니까? 3개니까 그때는 만들 수 있는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 가지가 된다고? 8가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니네한테 난이도가 있게 나오는 문제들은 특정 조건들이 많이 추가가 돼요. 그냥 단순히 원소가 포함되네 안 되냐만 따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라든지 원소의 합이라든지 들어가는 원소끼리의 곱이라든지 알겠어? 그런 어떤 조건이 걸리게 되면 이게는 결국에 무슨 문제가 된다고? 경우의 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조건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누고 각각 계산해 주신 후에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우의 수기 때문에 당연히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든지 곱의 법칙, 합의 법칙, 분할 분배라든지 기타 등등 니네가 배웠던 그 모든 경우의 수의 방법을 다 사용을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서 어차피 나온다 치면 장난질하는 기본 문제 제외하면은 결국에는 이쪽에서 문제가 등급을 가르게 되는 거고. 알겠어? 결국에 경우의 수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쪽 파트에서는. 자,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집합에서 니네들이 느끼기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파트를 다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 좀 집중해서 잘 좀 해봐라.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두 집합 이상을 연산을 해볼 겁니다. 마찬가지 기본 기호 몇 개만 배우고 들어갈게요. 기본 기호 몇 개만 배우고 들어갈 거고, 자,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일명 캡이라 그러고 이렇게 뒤집어 놓은 무슨 모양이에요? 그냥 컵 뒤집어 놓은 모양이에요. 컵 뒤집어 놓은 모양이고 A 캡 B.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AND예요. AND.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A, N, B, N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알겠어? A 교집합 B라고 하고요. AND라 그랬어. A와 B의 공통적으로 포함된 원소들로 만들어 놓은 집합이 A 교집합 B가 됩니다. 자, 요런 거 항상 볼 때는 벤 다이어그램, 두 개 이상의 집합의 연산 포함 관계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게 제일 이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A와 B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게 그려요. 지금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애라고? 교집합이라고 부르는 애야. 그러니까 여기는 A에도 포함이 되고 B에도 포함이 되고, 알겠어? 양쪽 모두에 포함이 되는 부분 A 교집합 B라고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원소 요걸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기에는 여기 얕지 않은 다른 원소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 여기에는 여기 있지 않은 다른 원소 두 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됐냐? 자, 이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교집합이라고 부른다고. 양쪽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 됐어? 두 번째, 컵 유니온 연합이에요. 연합. A 또는 B입니다. A와 B의 뭐라고 부르냐면 합집합이라고 부르고요. 말 그대로 유니온 여기 또는 여기 얘랑 얘랑 연합한 거야. 다 모아놓은 거야. 합집합은 뭐라고? A와 B의 모든 원소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집합은 결국에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어디를 의미한다? 요 전체야. 요 안에 있는 모든 원소. 알겠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A 합집합 B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됐어? 그리고 만약에 두 개가 반복이 됐을 때 두 개 쓰지 않아요. 두 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씁니다. 집합에서는. 자, 요게 교집합 기호, 요게 합집합 기호. 헷갈릴 때 and 컵부터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 밥 사발에 그냥 다 모아 놓으면 전부 다 여기 포함이 될 거니까. 알겠어? 그리고 요거는 컵을 뒤집으면 다 떨어져 나가고 일부분만 남아 있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더 조그만 요 집합이고 여기는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교집합, 합집합 이거 헷갈리는 얘기도 가끔 있더라. 그 다음 A 빼기입니다. 차집합이라 그래요. 자, A에서 뭐를 뺀다고? B를 뺄 거야. 여기서 이걸 뺀대. 어떻게 빼? 6이랑 8은 여기 있지도 않고 2랑 4만 있는데 6이랑 8은 건드리는 게 아니죠. A 차집합 B는 뭐다? A의 원소 중에 B에 있는 원소를 제외한 원소들을 모은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만 얘가 또 갖고 있으면 알겠어? 그 새끼만 제외시켜주면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 차집합은 여기 있는 것 중에 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부분만 제외하고 어디만 남는다고? 이 부분만 남는 거야. 됐냐?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A에서 어느 부분을 없앤 거야? 교집합 부분을 제외시킨 거야. 됐어? 자, 다른 말로 A와 누구의 교집합이냐면 B인 건 제외하고 B가 아닌 거 잠깐만 이거 하고 가자. A의 위에다가 C 써줍니다. 이거 무슨 표시? 여집합이라 그래요. 여집합. 여사건
사건이 뭐였어? 그 사건이 아닌 사건. 여집합은 뭐야? 여기에 원소가 아닌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여집합입니다. 알겠어? 여기에 원소가 아닌 거 찾으려면 일단 기본 전제가 있어야죠.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전체 집합은 그냥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1, 2, 3, 4, 5, 6, 8이 있고 7, 9, 10은 저기에 안범이 되니까 여기 들어있을 거고. 알겠어? 자, A의 여집합 뭐라고? A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이요. 다시 얘기하면 저 집합에서는 1, 2, 3, 4, 5를 제외하고 6, 7, 8, 9, 10이 되겠죠. 알겠어?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부터 보고 가자. A에서 B를 뺀다는 거는 A와 어떤 부분이냐면 A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이죠. B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이야. A 부분과 B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이라고. 그래서 차집합을 쓸 때 A와 B가 아닌 부분에 B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씁니다. 제일 중요한 집합의 연산 중에 손가락 안에 꼽게 중요한 식이죠. 차집합은 항상 뭘로 바꿀 수 있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제발요. 공식은 등호예요. 등호라는 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어디로 갈 수도 있어야 된다?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되지만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된다고. 꼭 명심하세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여집합 성질로 갈게요. 첫 번째,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아닌 거야 아닌 거는 다시 자기 자신이 될 거고. 두 번째,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전체가 아닌 거는 공집합이겠죠. 원소가 없겠죠.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죠. 됐어? 이영아, 이거 손 안 들어도 돼? 어? 들으세요. 그 다음 A집합과 여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될까요? A랑 A가 아닌 거를 다 더하래. A랑 A가 아닌 거 다 더하래. 당연히 뭐가 되죠? 전체 집합이 될 거고.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뭐가 될까? 겹치는 데가 없죠. 무슨 집합이 된다?
공집합이 됩니다. 알겠어? 됐어? 그 다음 나온 김에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니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다시 얘기하면 두 집합에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두 집합에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주실 거고요. 이렇게 두 집합에 교집합이 없는 두 집합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두 집합이 서로소다라고 배울 거예요. 얘기할 거예요. 서로소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죠? 중학교 때 약수에서 배울 때 서로소 배웠죠. 그 서로소랑 이 서로소랑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관계 없다. 그냥 동음 이어야. 알겠어? 아무 상관 없어요. 아무 상관. 수의 서로소가 뭐였어? 두 수가 서로소다. 두 수가 서로소가 뭐였어? 최대 공약수가 공약수가 1밖에 없다. 그 두 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고 서로소인 두 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집합의 서로소는 뭐가 된다? 공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두 집합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서로소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어요? 됐어? 자, 이제 기본적인 용어랑 이런 것들은 정의를 좀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집합의 이제 연산을 해석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되게 자연스럽게 외워지도록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니네가 체득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야.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이런 연산이 나왔을 때 얘가 얘를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벤 다이어그램들을 열심히 그려보고요. 그걸 가지고 니네는 포함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니네가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것들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야 교집합이 A래. A랑 B랑 동시에 있는 부분이 A래. 무슨 말일까? A랑 B랑 동시에 있는 게 그대로 A가 된다고. A가 B에 이렇게 쏙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야 교집합이 이거 자체가 될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A, B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부분이 얘랑 같다잖아.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여기가 공집합이라고. 얘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B의 일부분이 A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교집합이 얘다. 보통 이거 기억할 때 이렇게 교집합이면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얘로 결정이 되면 얘가 더 무슨 집합이야? 큰 집합이야? 작은 집합이야? 작은 집합이죠. 다시 얘기하면 얘가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이다. A가 B에 무슨 집합이 된다고? 부분 집합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두 번째, A 합집합 B가 이번엔 A라고 한번 해보자. 합집합이 이거다. 어떻게 되니?
합집합. 나 다 더했는데 A야. 그러면 A가 무슨 집합이야? 더 큰 거잖아. A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A가 더 큰 집합이라고. A가 B를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된다고. 이런 경우에 다시 얘기하면 합집합이 요게 다 A야. B는 결국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 A 안에 다 포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됐어? 합집합이 얘가 큰 집합, 얘가 둘러싸고 있는 집합, 밖에 있는 집합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무슨 말이야? A에서 B를 뺐더니 남는 게 없어. A가 갖고 있는 거 B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A가 갖고 있는 걸 B가 다 갖고 있다고. 다시 얘기하면 A가 B에 뭐가 돼야 된다고? 포함이 돼야 된다고. A 빼기 B, 아까처럼 A 빼기 B 이 부분이 공집합이라고. A는 요만큼 밖에 없다고. A가 B에 뭐 한다고? 포함이 된다고. 알겠어? A에 있는 모든 걸 B가 가지고 있다고. A가 B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가 됩니다. 네 번째, A 빼기 B가 그냥 그대로 A래. 무슨 말이야? A에서 B를 뺐는데 빠진 게 없이 그대로 있다고. 교집합이 없다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A와 B는 무슨 관계라고? 서로 소라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디 부분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A 빼기 B가 이쪽이죠. B 빼기 A가 이쪽이죠. 여기랑 여기의 합집합,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좌우 대칭성 있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몰라도 되긴 해요. 근데 요런 거 구하는 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여기랑 이 부분의 합집합. 알겠어? 다시 얘기하면 뭐에 대한 얘기냐면 A 합집합에서 뭐를 뺀 부분? 교집합을 뺀 부분을 의미한다는 거. 알겠어? 요거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벤 다이어그램 문제들은 이런 연산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해결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됐어? (20번) (10보다) 작은 집합 A는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 집합 B는 10의 양의 약수, 집합 C는 4의 양의 약수. 뭐 구하라 그랬냐면 A형 집합 B의 교집합 C를 구해 주시래요. 천천히 가보자. A형 집합 B는 A랑 B에 있는 원소를 다 모아놓은 거.
집합 C는 1, 2, 4. 교집합은 뭐라고? 양쪽 모두에 들어있는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어? 집합을 구하세요. 집합 1, 2가 됩니다. 21번 집합 A는 도레미파솔라시 원소의 개수 7개 집합 B와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 집합의 개수 문제야. 제일 기본은 들어갈 수 있는 원소, 들어가면 안 되는 원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원소를 먼저 구분을 한다. 얘와 서로소 도랑 미는 얘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서로소는 교집합이 뭐라고? 공집합. 얘가 가지고 있는 도와 미는 여기에 절대 뭐 할 수 없다고? 포함이 될 수 없다고. 나머지의 원소들은 레는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파도, 솔도, 라도, 시도 그대로 몇 가지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2가지. 들어가거나 이 집합에 들어가지 않거나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네. 이 집합을 만드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라고? 2가 5번 곱해진다고. 총 32가지의 집합의 개수가 나올 거라고. 알겠어요? 됐어? (22번이요) 전체 집합은 1에서 8까지 모아놓은 거. 부분 집합 A는 짝수만 모아놓은 거. 집합 B는 저 중에 3의 배수만 모아놓은 거. A 빼기 B에 여집합 구하자고. 자, A 빼기 B가 뭐예요? 여기에서 뭐를 제외한 여기 같이 가지고 있는 원소를 제외한 거. 알겠어? 다시 얘기하면 뭐만 남니? 2, 4, 8이 남죠. 이 새끼의 여집합 보라고. 여집합은 뭐라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걸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됐어요? 자, 이 새끼를 구하세요. 그냥 써주시면 되겠네. 김한결! 일어나. 일어나서 들어. 서서 들어, 서서. 전체 집합 A는 6의 약수, B는 2의 배수, A 빼기 B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를 구해보래. 봐. B의 여집합 구해서 뺄까? 근데 차집합은 분명히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차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차집합은 교집합의 뒤에를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됐어?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라고? 아닌 거에 아닌 거는 다시 자기 자신이라고. 자, 식을요 간단하게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간단하게 바꾸신 후에 뭔가를 구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식은 간단하게 바꿀 수 있다면 간단하게 바꿔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A 교집합이 A와 B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원소 2, 6이 된다고요. 이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 24번 집합 A가 1, 2, 3, 4, 5야. 어디 집합이 A 빼기 B와 B 빼기 A의 집합의 합집합이 1, 2, 6, 7이래.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무슨 부분이라고? 대칭 차집합.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원소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1, 2, 6, 7이 있는데 1은 어디 써야 돼? 1은 어디 써야 돼? 1은 A의 원소잖아. 1은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죠. 2는요? A의 원소네. 2도 여기 써야죠. 6은 어디 써요? A의 원소가 아니잖아. 여기 써야 되네. 7은 어디 써요? 여기 써야 되네. 됐어? 여기 채워야 되는데 아까 A의 원소가 뭐였어? 1, 2, 3, 4, 5였잖아. 1, 2는 여기 있는데 3, 4, 5는 어디 써야 돼? 그러면 여기 3, 4, 5가 있어야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집합 B의 원소는 3, 4, 5, 6, 7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벤다이어그램 등을 그려서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영역, 나누어진 영역에 집합의 원소들을 각각 집어넣어서 벤다이어그램을 채워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25번이요. 색칠한 부분이 어디냐면 요거 B 빼기 A를 제외한 전체 부분이네.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랑 같다 그랬지? 뭐랑 같다고? 차집합이랑 같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1번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보면 어디 의미한다고 지금? 여기 의미하는 거야, 여기. 그림이랑 완전히 다르죠? 2번 A 합집합, B의 여집합. A랑 B가 아닌 부분, B가 아닌 부분이면 어디야? 여기죠. 됐어. 이거의 합집합이면 얘네 전부를 포함한 여기입니다. 2번이 답이 되고요.
3번이요. A 빼기 B의 여집합이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의 여집합이다. 얘의 여집합이니까 이 부분 의미하는 거고. 4번이요. A 합집합 B에서 B 빼래. A 합집합 B에서 B랑 같은 부분, 이 부분 빼래. 1번이랑 같은 거죠. A 빼기 B 부분. 5번이요.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 부분만 빼래.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 부분만 빼고 요 용역이 되겠죠. 마찬가지 그림과는 다릅니다. 벤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얘네들은 저 집합들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 갑니다. 야, 어떤 연산 법칙 그러면 당연히 연산 법칙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몇 대 법칙? 3대 법칙이 떠올라야죠. 먼저 3대 법칙이 뭐예요? 3대 법칙 뭐야? G 3대 법칙 3대 법칙 3대 법칙 몰라? 교환, 결합, 분배죠. 집합에서는 걔네가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첫 번째, 교환 법칙부터 확인해 봅시다. 교집합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랑 같니 다르니?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랑 달라서 같다. 맞죠 당연히. A and B나 B and A나 A이고 BA나 B이고 AN이나 두 집합은 서로 같습니다. 교집합은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합집합은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어차피 똑같겠죠? 됐어? 뭐도 합집합도 당연히 뭐가 성립한다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자유자재로 순서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원래 이런 게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과 B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A 여집합, 교집합 B야. 교집합이 여집합이면 차집합인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 교집합의 여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교집합은 뭐가 성립한다고?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합집합 또한 뭐가 성립한다고?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알겠어? 두 번째,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이 뭐예요? 똑같은 연산을 몇 개 했을 때, 2개 했을 때 앞에 거를 먼저 계산하는 것과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같으면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같지 않으면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A 합집합
B의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은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립니다. 2개 겹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옆에 하나 더 겹치게 해서 3개짜리 그려요. A 합집합 B에 C 합집합을 하면 요거죠. B 합집합 C를 먼저 하고 A 합집합을 하면 요거죠. 당연히 같습니다. 알겠어요? 합집합에 뭐는 성립한다?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야, 교집합의 결합 법칙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A와 B의 교집합에 C와 또 겹치는 부분만 B와 C의 교집합에 A와 또 겹치는 부분만 남기라고 됐어? 어이씨, 왜 여길 주냐? 요 둘 마찬가지 어때요? 같은 거 확인됩니다. 합집합, 교집합, 교환 결합 법칙이 무조건 뭐한다? 성립한다. 알겠어? 순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조심. 같은 연산 기호끼리야.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거 니네 마음대로 막 순서 바꾸면 안 돼. 알겠어요? 그 다음 분배 법칙 갑니다. 요건 이제 당연히 성립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니네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쪽이죠. 분배 법칙. 분배 법칙 갈게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뭐예요? 야, 분배 법칙은 연산 기호가 같아 달라. 니네 곱셈의 분배 법칙 맞아. 나눗셈의 분배 법칙 이런 거 있어. 연산 기호가 안에 거랑 밖에 거랑 다를 때야. 여기도 똑같아요. 합집합, 교집합의 연산 기호가 뭐 할 때예요? 다를 때예요. 교집합의 합집합, 합집합의 교집합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자 분배한다 그러면 뭐야? 얘 연산 얘 연산 얘를 요 연산 기호로 연결할 수 있느냐죠. 이 연산 기호를 B와 C에 분배한 다음에 가운데를 이걸로 연결시킬 수 있냐고. A 집합화 B 교집합 C의 합집합 여기죠. 됐어? 밑에 거 A, B의 합집합과 A, C의 합집합의 공통 부분 여기가 공통 부분이 아니니까 제외가 되고 여기만 남죠. 둘이 똑같은 거 확인됩니다. 됐어? 뭐와 뭐 간에 합집합과 교집합 간에는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야. 마찬가지예요. 교집합과 합집합 간에는 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 된다고. 알겠냐? 자, 근데 봐. 보통은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게 좋잖아. 야, 이렇게 분배하는 게 식이 간단하니? 이렇게 가는 게 식이 간단하니? 뭐 여기 연산 자체에 좀 쉬운 연산이 있으면 뭐 전체 집합이나 공집합이 되는 연산이 있으면
분배를 하는 게 편한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연산기호 세 개짜리를 두 개 줄이는 게 더 많이 사용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거 니네 분배 법칙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지. 이렇게 가는 거 뭐야? 무슨 법칙이야? 이거 분배 법칙. 이거는 뭐야? 분배 법칙이 뭐냐고. 이건 분배 법칙이었잖아. 그냥 분배 법칙이야, 똑같이. 알겠어? 자, 계속 얘기하는데 모든 법칙 등호는 한쪽 방향으로만 쓸 수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양쪽 방향으로 쓸 수 있어야 돼. 똑같은 연산 기호와 집합으로 연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묶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분배 법칙인데 니네가 맨날 헷갈려 하니까 분배 법칙을 거꾸로 역분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알겠어요? 어쨌든 얘도 무슨 법칙이라고? 분배 법칙이라고. 봐. 이런 게 보였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A 교집합으로 묶어내면 B 합집합, B의 여집합, B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은 A.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최대한 간단하게 식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반대로 A 교집합, B 합집합, A 여집합. 얘는 분배를 했을 때 A와 A 여집합의 연산이 생겨. 그러면 조금은 더 간단하게 식을 바꿔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분배를 한다고 무조건 개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야. 분배를 해도 분명히 간단한 연산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분배가 되어 있는 경우 다시 묶는 역으로 가는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요. 알겠어요? 어쨌든 얘네들을 통해서 니네들은 주어져 있는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주신 후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편하지. 막 연산 5개, 6개 있는 졸라 긴 식이 있어. 이걸 갑자기 벤 다이어그램부터 그리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워진다고요.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최대한 간단한 식까지 만들어 주신 후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알겠어? 교환, 결합, 분배 법칙 다 성립하며 교환, 결합은 같은 연산기호끼리고 분배 법칙은 서로 다른 연산기호 합집합, 교집합끼리다. 알겠어요? 됐어? 몇 분이야? 보시. 드몰간 법칙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여기서 또 한 분이 등장을 하세요. 드모르간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드모르간 법칙이 뭐냐면, 연산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의 연산이 된다. 연산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의 연산이 된다고. 이제 명제 혹시 배우신 분들, 또는의 부정이 뭐죠? 또는의 부정이 5의 부정이 뭐예요? AND죠. AND
AND의 부정이 뭐예요? 5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집합의 부정,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집합의 여집합은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ND의 부정은 5와, 알겠어? 합집합의 부정은 뭐다? 교집합. 간다. 드모르간 법칙. 진짜 중요하다. 전체 여집합은 각각 싹 다 여집합 때리면 된다고. 얘 여집합 때리고, 얘 여집합 때리고, 얘도 그냥 여집합 때리면 된다고.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라고? 합집합. 됐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뭐가 돼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돼요. 전부 다 여집합 되면 된다고. 요게 드모르간 법칙. 중요하다. 야, 마찬가지야. 여집합끼리의 연산이 있다. 묶을 줄 알아야 돼. 이쪽으로만 가면 안 돼. 여집합끼리의 연산이 있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묶을 줄 알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차집합의 성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집합비호 뒤집어지고 각각 여집합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알겠어? 드모르간 법칙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거 차집합의 성질, 드모르간 법칙, 교환 결합 법칙. 알겠어? 그 다음에 분배 법칙까지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다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 이제 최대한 식을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든 해서 포함 관계나 두 집합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잠깐 쉬었다 먼저 볼게요. 너 공속수 어디까지 있냐? 최근에 공식한 적 없어. 근데 지금까지 보고 있어. 김영호 끝나고. 영어랑 사회. 수학은 아예 안 했어? 김영호 끝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지금까지. 네. 집합 어렵냐? 쉽지 집합은. 집합 어렵다는 얘기 좀 있어. 인서 집합은 알겠어?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제일 어렵다고? 어떤 게? 뭐라는 모르겠어요. 기호 모르겠어? 숫자가 없잖아요. 그렇게 숫자 있으면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럴 거잖아. 아니에요. 내가 이거 집안 볼 거야. 안 봤어?
지금 저 걸어 있냐 켜져 있냐? 켜져 있는데요.